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2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두 판 중에 어느 대국을 이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딥젠고 바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딥젠고 바둑이 바둑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네. 딱 그 흥미진진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왕하오양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신민준 선수 이상으로 잘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게다가 네. 거의 5대5 승부로 지금 딥젠고 자체 내에서도 어떤 승률 기대치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긴박한 상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긴박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딥젠고 대국 함께 하시죠. 네, 백이 끊어서 응수를 물어본 장면이고요. 네, 하나 이제 여기를 끊고 단수를 치니까 중앙에서 끊어갔습니다. 있고 이렇게 이어서 응수를 하면 여기 나가는 뒷맛이 있죠. 나가고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 쪽으로 몇 집까지 날지, 그리고 아직은 좀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우상기라던가 하변 쪽 그 형태들이 어떻게 정돈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 승패가 갈릴 것이 뭐 분명한데요. 네. 일단 좌상 쪽에서 딥젠고의 그 실수도 꽤나 큰 실수였기 때문에 그 유리하던 바둑이 거기서 형세가 확 차이가 좁혀졌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만만치 않은 그런 형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흑이 보강하기 전에 단수 하나 알렸고요.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따내겠다는 거죠. 네. 왕하오양 선수가 88년생에 2001년도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 박정상 구단이 활동하는 그 시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연배랄까요? 네. 중국은 약간 그 한국에 비해서 입단이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이 선수도 한국의 그 대부분의 기사들이 어떤 입단 연령보다는 약간 중국이니까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랑 나이 차이는 약간은 납니다만 활동했던 시기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시합에서 둔 적은 없지만 어떤 세계대회에서 이 선수를 본 지는 꽤 오래됐고요. 거의 뭐 2001년 이때부터 봤나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제가 좀 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왕하오양 선수가 이렇게 딥첸고를 상대로도 완벽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강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하변 쪽으로 선공을 가해도 백이 여기를 늘 시간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흑이 이쪽을 만일모로 하변 형태를 지키는 순간 이 백돌 전체가 지금 사는지조차 그 생사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보강을 할 거라고 보고 그쪽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리로 큰 자리를 흑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나요? 보강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이쪽을 만약 젖혔다면 네. 먼저 끊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끊고 이쪽을 젖혀서 지금 끊으면 여기를 끊어서 다 걸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젖힐 때 이쪽을 끊으면 결국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귀에 맛이 나쁘잖아요. 뭐 네. 찝고 끊는 것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젖히고 틀어막는 것, 여러 가지 맛이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바에는 그냥 뒤로 두고 젖히면 이 상태로 이제 뭐 처리를 일단락 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없어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끊고 돌리는 것까지가 흑이 공격을 갔을 때는 다 백에 걸리기 때문에 백의 한 집이 여기가 확보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격은 없습니다. 일단 선수로 흑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점 드러냅니다. 이쪽을 두다가 저쪽을 두다가 뭐 당연한 장면에서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당연한 자리를 두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지금의 이 교환은 그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백이 먼저 이쪽을 갔을 때는 하변 쪽 모양이 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선공을 통해 그 가치를 좀 작게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 한 점을 잡아두네요. 돌의 형태는 지금 백돌이 이곳저곳 굉장히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에 있는 흙 모양을 깨 들어가거나 우상 쪽의 어떤 뒷맛을 노리는 데 있어서 백이 두기는 굉장히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중앙 쪽 꽉 막아가네요. 네. 지금 저곳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거의 다 깨질 것 같아요. 다 깨지면서 이쪽에 맛도 있고 또 여기를 백이 가르고 나오는 순간 이곳의 3-3을 흙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겸사겸사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좌변의 큰 곳으로 백이 손을 돌렸는데요. 앞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을 때 20집이 훌쩍 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반상 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흙이 먼저 두었다면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렇게 호구를 치면서 전체를 다 잡기 때문에 호구까지.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저렇게 두고 이쪽을 다 잡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은 뭐 주변의 형태가 거의 정돈이 다 되었으니까 아예 여기까지 둬서 그냥 다 잡아 버리네요. 중앙에 약간이라도 어떤 뒷맛을 노리는 상황이라면 뭐 따내서 그냥 일단 내점을 확실하게 잡고 좀 모양을 결정짓지 않는 것이 의미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주변 상황에 그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최대로 흙 모양을 지금 7점을 다 잡았습니다. 흙은 중앙 쪽 계속해서 틀어 막고 있습니다. 딥젠고의 승률 기대치가 한때는 49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알파고의 형세 판단은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딥젠고의 형세 판단을 완벽하게 믿기에는 물론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완벽하다고까지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중앙 쪽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상귀는 방치를 하네요. 지금까지 이 딥젠고가 보여주었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끝내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난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도 내용면에서는 뭐 미위팅, 박정환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오히려 앞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후반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그것도 아주 쉬운 자리에서 끝내기 실수를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64강전에서 신민준 선수와의 바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후반까지도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끝내기 실수하는 바둑들을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인간의 느낌으로 봤을 때 좀 마무리 짓기 찜찜한 바둑. 그러니까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럴 때 확실히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양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는 것은 왕하오양 선수도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마지막에 패 모양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딥젠고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계선이 윤곽이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거의 그어지고 있죠. 왕하오양 선수가 방금 전에 이수로는 지금 이쪽을 단수치고 아예 꽉 이어서 이 모양은 백이 다 깨지고 네. 이쪽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바꿔치기까지 그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뒤로 받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가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이쪽에서는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상 쪽의 형태가 워낙 어려워서 네. 그쪽은 좀 처리를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백이 먼저 둔다면 강력한 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을 백이 먼저 둔다고 했을 때 흑돌을 잡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이쪽을 막고 이런 곳이 지금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뭐 이런 정도까지 들어간다든지 혹은 그냥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두고 이쪽을 젖혀서 뭐 전체를 강하게 몰아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죠. 네. 지금 여기를 단수 쳤죠. 의미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백이 이었을 때 수가 나는 자리도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호구로 막아도 따내면 여기를 이어도 끊어서 다음에 귀에서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쪽에 흑돌이 다 잡힌 상황에서 뭐 수가 날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딥쟁고가 계속해서 선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지금 약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백이 우상 쪽을 잘 조여붙이면 네. 백도 뭐 승산이 엿보이는 바둑입니다. 아, 충분한가요? 네. 지금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손 빼잖아요. 네. 원래는 나중에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돌리는 끝내기가 있었는데 하나 끊어두는 수로 인해서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버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내려서면 이쪽을 따내고 다음에 이쪽 한 점을 잡는 것을 보고 있죠. 수가 나진 않네요. 네. 결국 이제 이곳을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나중에 패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수가 나진 않습니다. 네. 네, 이쪽은 다 조여 붙이는 것이 선수죠. 지금 중앙 쪽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는데요. 승률이 좀 떨어졌나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이라면 당연히 안 들 수들이긴 한데 그냥 불필요한 교환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팩감 하나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딥쟁고의 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흑집을 네. 계산해 보면 이쪽을 다 셌을 때 한 여기를 이제 흑이 둔다고 보고요. 네네. 그걸 이었다고 봤을 때 한 88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아직 계산에 넣질 않았고요.
백집이 한 여기까지 84집 정도입니다. 네.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니까 백이 어느 정도는 깨 들어가고 나서 백이 선수죠. 네. 그럼 백이 던까지 합치면 한 3집, 4집 정도 앞선 상황에서 지금 이쪽 여기도 백이 이런 식으로만 둬도 한 4집 불어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쪽을 눈목자로 가고 한 점을 끊어 잡기만 해도 사실은 약간 덤이 부담스러워 보여요. 계속해서 이상한 데를 두고 있죠. 네. 저런 데를 둔다는 것은 뭔가 이 딥젠고가 좀 바둑을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긴 합니다만 이 딥젠고가 인터넷상에서 대국을 치르던 그 과거의 버전을 보면 바둑이 불리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환들을 계속하고 잡혀있는 돌을 일선을 계속 타고 나가면서 더 크게 버리거나 막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저런 것이 네. 딥젠고가 좀 이상해 보이는 아, 그런 이유가 되죠.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둬야 할 곳을 두네요. 지금 그곳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서 나가면 완전히 흙의 형태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미는 것도 선수고 이쪽 내려서는 것도 선수로 끝내기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방비를 했고요. 자, 이제 백에게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우상 귀 쪽을 먼저 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그쪽도 완전히 막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중앙 쪽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이제 어느 곳까지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자리도 그렇고 여기 먹여친수, 단수친수 전부 다 이제 패감을 없애는 그런 교환들이었잖아요. 네, 이 바둑은 패가 나면은 딥젠고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딥젠고는 승률 기대치가 50% 아래로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진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 저런 수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겠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인간이 실수해서 바둑이 5대5가 되거나 다시 딥젠고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패감 부족이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왕하우양 선수는 3-3을 택했는데요. 더 강하게 갔어요. 가장 강력한 네. 수법을 택했네요. 지금 우상귀 쪽 이쪽 공방에서 뭐 비슷하게만 집이 나도 백에게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젖히는 교환을 하고 패 모양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은 뭐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그 형태가 비슷하죠. 이쪽을 하나 하고 젖히든 지금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패 형태가 되고요. 단수 치면 이쪽 패를 통해서 뭐 패를 이긴다면 흑돌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흑이 지금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백은 여기 끊는 것이 확실한 패감이 될 것 같고 네. 이쪽 끊는 것도 패감으로 보이죠. 흑의 패감이 어디가 있을지. 이 패감을 다 없애놔서요. 다시 개괄해봐도 지금 이쪽은 이 귀 쪽에 이곳의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집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백의 마늘목 끝내기가 있다고 본다면 뭐 집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요. 네. 흙이 먼저 한 칸을 뛸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흙집이
한 89집 정도 납니다. 이 89집으로 보고 네. 계산을 해보면 사석은 백이 6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이었는데? 아이가 네, 지금까지 끝난 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진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승리를 거뒀네요. 네. 커제 선수가 일단 황징위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선수인데 네, 중국의 신예 기사입니다. 황진위안 선수는 슈자영을 꺾고 올라왔는데 커제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한국 선수들 나연 선수, 박정환 선수 계속해서 치열하게 대국을 벌이는 중입니다. 네. 대국을 시작한 지 지금 3시간 15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선수들이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흑집을 한 89집 정도로 보고요. 집은 89집.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사석은 106개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사석을 합쳐서 열셋 여기까지 78입니다. 78에 지금 제가 세지 않은 부분이 이쪽을 안 셌거든요. 네. 이쪽은 백이 끊어서 선수로 들 수도 있고 흑이 둬서 무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78집입니다. 그럼 이 패를 들어갈 수 없다면 여기서 100집이 또한 4집 이상은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흑은 지금 패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패를 안 하고 백이 살면은 백이 유리한 상황이네요. 네. 자, 안 그래도 지금 딥젠고가 팩감을 많이 없애놓은 상황인데 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딥젠고가 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해놨죠. 네. 그곳 교환 이후에 지금 패를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약간의 팩감은 생겼습니다. 그냥 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덤에 걸리는 정도? 백이 앞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화 귀 쪽에 끊어가는 팩감. 흑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은 팩감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변 쪽에 그래도 몇 개 나오긴 하겠네요. 지금 백이 두는 것은 뭐 악수는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 치는 정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백은 팩감을 사용하긴 했지만 악수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집 차이가 아까 세었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네. 방금 전에 계산에서는 귀를 제외했을 때 반면 11집에 이제 이곳이었는데 네. 백이 앞서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 한 4집 정도 나고 흑이 여기를 받는다면 백이 선수 끝내기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집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럼 두 선수 모두 지금은 팩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악수가 아닌 쪽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그 팩감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 교환은 뭐 큰 악수는 아니어도 악수예요. 일단 때려내게 되면은 이렇게 따내게 되면 백집이 여기 나지 않았을 때 흙이 이쪽에 돌이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면 원래 따내야 될 곳을 흙이 단수 쳐서 따내게 해준 거니까 손해죠. 네. 일단 한 집이라도 악수가 될 수 있는 팩감을 딥젠고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백은 우하 귀 쪽에 팩감이 있고요. 김은 왕호영 선수가 지금 저곳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백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른 곳이 전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저 패가 중요합니다. 딥젠고가 초반에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왜 스스로 악수를 두면서 무너졌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곳에 팩감이 되나요? 받아주네요. 네. 자체로 뭐 백이 손을 뺐을 때 백도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팩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선수로 이쪽을 잡는 것 자체가 백이 여기를 이제 패를 이긴 것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가치가 크죠. 네. 흙이 패를 들어가서는 그래도 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팩감으로 받았습니다. 백에게는 또 팩감이 있으니까요. 네, 우아기 쪽에 팩감도 있고 그리고 흙이 그냥 이쪽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젖히는 정도로 더 공략해 들어오면 백도 좀 껄끄럽죠. 더 괴롭히는 수가 있네요. 그럼 백이 살기 위해서는 맞고 따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5점이 떨어진다면 결국 나중에 여기는 이제 단수 치고 따내는 형태니까요. 이렇게 되고 후수로 넘어간다면 이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팩감을 썼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은 팩감 쓰고 있고요. 지금 팩감이 흙이 많지 받질 않았어요. 네, 지금 팩감이 오. 부족하다 본 것인데 여기가 몇 집이죠? 이건 다시 뭔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이변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백집이 13집이 늘어났고요. 흙이 네. 한 10집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 23집 정도. 이곳은 흙집이 17집이 늘어나고 백집이 한 3집 패를 못 걸었을 때에는 3, 4집은 나는 자리였으니까 그곳은 20집이 조금 넘고 이제 대신에 흙이 여기를 지켜야 됐는데 안 지켜도 되죠. 네. 백은 패맛이 있었는데 패맛이 없어졌습니다. 애매하네요. 얼추 비슷한가요? 네, 뭐 큰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꿔치기에서 네.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고요. 느낌은 약간 그대로라면 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자리 흑이 먼저 이어갔네요. 느낌으로는 그곳 우상기와 지금 우하기 쪽에 계산만 해보고 아직 제가 전체 집을 세보진 않았지만 네. 확실히 방금 전에 그 가치의 계산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전의 형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일컬어졌던 딥젠고가 지금 왕하오양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네. 대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왕하오양 선수가 상당히 잘 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도 됐을 텐데. 지금 64강전에서는 신진서 선수를 꺾었고요. 네. 그리고 32강전에 딥젠고를 꺾는다면 가장 강력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들 중에 지금 두 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한 명과 한 인공지능을 꺾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쾌거가 목전에 있는데요. 왕하오양 선수 박정상 구단이 축하 메시지 보내야겠는데요. 이라도 이기면 무조건 제가 보내야죠. 네. 네. 이거는 딥젠고가 지금 거의 졌다는 뜻이네요. 아, 지금 저 단수는 당연히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를 내려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서고 나서 다음에 여기 내려서는 끝내기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단수를 친다는 거는 딥젠고가 본인이 졌다고 보는 겁니다.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단수를 쳐놓을 이유가 없는데요. 좀 빠르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이쪽을 그냥 갔다면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끝내기가 되고 이곳은 백이 먼저 끊으면은 찌르고 끊으면 선수죠. 네. 이쪽 찌르는 게 선수 두 집인데 여기가 다섯 집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백이 손해는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두고 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교환은 없었습니다. 젖히고 이런 식으로 세워볼까요? 네, 이렇게 셌을 때 이 정도였다고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백집이 한 99집 정도 날 것 같고요. 거의 100집 가까이 나네요. 네. 여기 여기 한 105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반면 6집인데요. 네, 지금 덤이 7집 반이죠. 그럼 뭐 무조건 100 이기는 바둑이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딥젠고가 어, 광란의 질주를 시작을 했죠. 한 집 반 차이라면은 저게 승부에 영향은 없나요? 글쎄요, 이 수가 영향을 줄지. 그래도 지금 찌른 수가 있죠. 제가 이 수는 깜빡했습니다. 막으면요? 막으면 넘어갔을 때 네.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사실 여기를 두고 이제는 또 중앙 쪽도 약간 차이가 나서요. 아까처럼 찔렀을 때 여기를 둘 때가 좀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를 끼울 때 이쪽을 끊고 끊는 것과 이제는 백돌이 끊어지면서 나가는 걸 보니까 어차피 흑이 원하는 대로 다 이뤄낼 수는 없는 형태네요. 네. 백도 조금 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본다면 막는 게 정수인가요? 어차피 지금 여기를 갈 때 네. 네, 아까랑 계산상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왕하오양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왕하오양 선수가 박정상 구단 중국 가면은 꼭 만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인가요? 네, 뭐 한국 기사들과 친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최찬환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 전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번 모이겠네요. 한 번은 꼭 모이죠. 네. 우와 뒤쪽은 흙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와 뒤쪽은 차지를 했지만 지금 아까 제가 계산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한 집이 차이가 나죠. 네. 아까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여기도 끊고 막는다고 봤고 여기도 원래는 이제 흙이 여기를 잇고 이렇게 잇는다고 봤으니까 여기 그냥 한 집 차이 납니다. 네. 한 집 차이 나고 여기는 100집이 한 집 줄고 흙이 4집이 늘었죠. 그럼 5집 차이인데 5집이 좀 덜 차이 나요. 아까 젖혔을 때는 나중에 폐맛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흙이 젖혀 있는다고 봤으니까 3집 차이 납니다. 그럼 3집에 4집 차이 나고 여기가 한 4집 반 정도 차이 나니까 아까 계산해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거의 반면 6집? 아까 그 계산에서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결국 패를 하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지만 미세하나마 백이 승세를 굳힌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진서 선수도 나왔나요? 오늘 신진서 선수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두 집 끝내기 가장 큽니다. 막판 끝내기는 그래도 흙이 2집짜리 가네요. 마지막에 여기를 뒀어도 그렇고 흙이 마지막 끝내기를 하긴 합니다. 마지막 끝내기가 두 집이라면 상당히 큰데요. 네, 앞서 이제 저희가 계산했을 때가 반면 6집이었죠. 네. 반면 6집에서 이제 끝내기 변수가 이제 여기와 여기의 차이로 약간 생기긴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아까의 계산에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내기가 2집짜리 끝내기라면은 한 집 정도는 더 추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마지막 끝내기를 2집짜리 하면 미세한 승부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개가를 해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집 차이가 뭐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공배를 메워봐도 될 것 같아요. 100, 흙, 그, 100. 100. 100이 메우면은 미세할 때는 반면 7집이죠. 네. 반면 7집이면은 네. 100이 최소 반집은 남겼습니다. 중국 룰에서 나오는 뭐 공배를 메우면서 패를 버티는 그런 변수가 오늘 바둑엔 나오지 않았죠. 네. 왕하오양 선수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32강전에서 일본의 인공지능 딥젠고를 상대로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뒤쳐졌습니다만 딥젠고가 이곳에서 실수를 했고요. 사실 이 실수는 좀 믿기지 않는 실수이고 인간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이긴 해도 그 이후에 이것을 다시 이제 승리를 자신의 것을 가져오는 왕하오양 선수의 어떤 계산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중후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조금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나게 되었는데요. 왕하오양 선수가 이 대표적인 친한파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최철환 구단, 김시석 구단 등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뭐 운동을 할 때나 어떤 한중이 같이 어울려서 편을 나눌 때 한국 팀으로도 많이 뛰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가 더더욱 기쁘네요. 네. 중국 랭킹 49위의 선수인데 이 신진서, 딥젠고 강력한 우승 후보들 연파하고 있습니다.
신진섭 8단과의 대국 내용은 어땠나요? 좀 어려웠어요. 그 초반부터 서로가 좀 큰 모양을 그리면서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과감한 그런 작전을 폈는데 네. 그 바둑에서도 뭔가 이 화려하진 않지만 좀 흔들리지 않는 듯한 그런 뚜벅이 걸음으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바둑 같이 좀 타계를 하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확실히 묻어나는 선수입니다. 왕하오양 선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공매를 백이 메웠네요. 지금 사실 그 현장 그림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체로 이 중국 시합이기 때문에 중국 룰로 개가를 치르게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심판이나 혹은 기록했던 그 기록자가 와서 개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바둑은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중국 룰로 개가를 하는 풍경 참 궁금해집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요. 중국식 개가는 이 한국이나 일본식에 비해서 굉장히 개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보통 이제 흑과 백 어느 한쪽만 하면 되고요. 흑을 선택하든 백을 선택하든 먼저 그 선택한 쪽의 집이 몇 집인지 계산합니다. 서로 사석은 드러내요. 이런 사석들은 다 드러냅니다. 네. 사석을 드러내고 나서 흑집이 몇 집인지 세고 그 흑의 확정과 플러스 흑의 반상에 살아있는 돌을 합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184가 되면 미세한 승부에서 184까지는 백이 이기고요. 흑의 그 집과 돌수의 합이 185가 되면 그때부터는 흑승입니다. 100으로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100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177까지는 백의 승리이고요. 176부터 백이 지게 됩니다. 네. 보통 흑으로 많이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네, 뭐 흑으로 할 때를 많이 본 것 같긴 하네요. 딥젠고는 자신의 반집 패배를 알고 있겠죠. 그 마지막에 승률 기대치가 굉장히 낮게 뭐 30%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후반에 가서는 딥젠고가 뭐 패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집을 지더라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차이를 좀 승률 기대치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으면 자신이 뭐 이길 확률을 확 낮춰버리고 좀 그런 네. 경향은 있겠죠. 중국에서 개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지금 현장 소식이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개가상으로는 지금 왕하오양 선수의 반집 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흑돌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이고요. 네. 흑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처럼 반면 7집일 경우에는 흑의 집과 반상에 있는 돌수의 합이 184가 됩니다. 그러면 백이 반집을 이기게 되는 네. 거죠. 반상이 이제 361칸이니까요. 네. 184가 흑이 되는 순간 100은 177이 되고요. 이제 네. 그것이 반면 7집의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본의 딥젠고 32강전에서 만약 탈락을 하게 된다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일찍 진 거죠. 네. 뭐 사실 최근에 딥젠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공식전이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의 이 박정환 구단과 리위팅 그리고 이야마 유타 구단의 이 바둑 세 판이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 딥젠고는 실력은 강하지만 후반에 약점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만 이제 추측을 했을 뿐이지 실력은 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추측만으로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우승 후보인 딥젠고를 상대로 오늘 대등한 승부를 펼쳐서 승리를 거둔 왕하오영 선수 대단합니다. 어떤 이 선수 기풍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화려하진 않지만 뚜벅뚜벅 이기는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현장 소식이 정확하게 게시가 되는 대로 네, 승패 향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계산으로는 반면 7집이고요. 중국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흑, 돌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상에 있는 집과 흑도를 합쳤을 때 184가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식 표기로는 100이 4분의 1집승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7집 반의 덤은 중국식으로는 3과 4분의 3입니다. 악수까지 하고 돌 담고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왜 안 뜨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결과가 뜨질 않아서 결과 네. 보내는 거 깜빡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복귀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이미 그 딥젠고의 개발자인 가토 히데키 선생하고 이 왕하오양 선수가 악수를 나눈 상황이고요. 현장에서의 어떤 결과는 확실하게 판명이 난 상황인데 네. 인간이 이겨서 기쁘기도 하고 딥젠고의 바둑 보는 게 재밌었는데 네, 못 보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요. 저는 기쁨 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친구가 이겨서 더 기쁘겠네요.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뭐 커제 선수 알파고의 대국 때도 그랬고 늘 좀 인간 쪽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어떤 프로 기사로서의 동업자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수천 년 이 바둑이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 갈고 닦을 수 있었는데 뭔가 이 단시간 내에 물론 뭐 3개월에 뭐 몇만 판을 둔다고 하는 그런 기술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천 년 인류의 어떤 바둑 역사가 약간 그 실력적으로 기량적으로 한 번의 근간이 흔들린 듯한 뭐 이대골 이긴다고 해도 알파고의 위대함도 영원하고 알파고의 승리도 물론 그 가치가 뭐 엄청납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는 인간 쪽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왕하오양 6단이 100으로 반집을 남겼습니다. 자, 딥젠고의 대국 중계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2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 그리고 중국의 저우르이양 구단의 대국입니다. 좌 위쪽에서 실리를 먼저 내주었고요. 네.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박정환 지금의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박정환 선수의 이 상변 쪽에 붙이는 아주 과감한 작전이 좀 주요하면서 백이 앞서 나가는 형태로 보여졌었는데요. 중반에 접어들 때 이 박정환 선수의 우상 쪽 응수 타진이 저우리양 선수의 어떤 손 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거기서는 약간 백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팽팽한 흐름 쪽으로 다시 이 승부의 저울추가 가운데로 왔는데 저우리양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중앙과 하변 쪽 열붐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택했고 그 과정에서 박정환 선수는 과감하게도 그 귀의 실리 쪽을 다 내주면서 지금 이쪽 흑돌 공격에 올인한 상황입니다. 네. 같이 붙여갔고요. 지금 상황은 뭐 하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득 보면 되나요?
일단 이곳에서 실리적으로 입은 피해가 네. 못해도 한 25집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곳에 흑돌이 됐든 이곳에 흑돌이 됐든 좀 강력한 그런 피해를 입혀야죠. 네.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을 뭐 즐겨 사용하는 기사는 아닙니다만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박정환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흐름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간다고요. 네. 공격도 뭐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곧잘 하는군요. 일단 한 점 제압해 두면서 실리를 확보하고 가는데요. 일단 중앙 돌은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지금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랭킹 1위 박정환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64강, 32강 강자를 만났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아쉬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64강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의 한태희 선수가 네. 중국의 판인러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미팅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 한태희 선수가 네. 32강에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노린 선수는 중국의 신예 기사 룽이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지금 딥젠고도 패했고 고노린 선수도 패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다카오 신지 선수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국 대표죠. 리리엔이라는 선수가 중국의 신인가요? 청홍하오를 꺾고 올라왔네요. 네. 지금 천여우의 구단하고 두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지금 캐나다 대표로 출전을 했죠. 캐나다 대표인가요? 북미 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선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US 콩글리스 대회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러 갔었을 때 네. 그 캐나다에 있는 뭐 프로 기사 혹은 아마 강자들 다 참가를 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약 2년 전이긴 한데요. 그때 봤던 캐나다 국적의 어떤 그 고수가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이런 중국식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헷갈리고 있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름이 라이언 리였는데 네. 혹시 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 그 선수가 이민배 때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바둑을 봤는데 인상적이었나요? 네, 인상적이었죠. 그때 중국 본토에서 네. 흔히 말하는 약간 그 현상금 사냥꾼처럼 이 중국의 프로 기사들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북미 프로 혹은 북미 어. 아마추어들과 북미의 프로라고 해봤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입단한 선수들이 아니라 그 자체내 입단대회에서 입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 차이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 중국 프로 초단인가요, 2단인가요? 그 중국 프로를 꺾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왠지 그 선수가 이 선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중국의 신예를 이번 64강에서 꺾었다는 것이 상당한 실력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데요. 네. 아까 천야오의 구단이랑도 바둑이 뭐 유리하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알파고와 알파고의 50판의 대국이 공개가 되었죠. 네. 근데 그 수준은 현재 뭐 동양 3국의 최고수들조차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바둑 볼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이나 이 북미 쪽에서도 이걸 통해서 뭔가 발전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전혀 의외의 어떤 새로운 고수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마련이 되었거든요. 네. 좀 바둑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오늘의 결과 천야의 선수가 진다고 해도 사실 저는 좀 바라는 바입니다. 오픈 마인드시네요, 상당히. 뭐 한중일 만의 바둑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국가 간의 실력 차도 많이 좁혀질 거란 예상이 있었고요. 정보가 일단 오픈이 되니까요. 네,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 바둑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쪽 부분에서는 뭐 정신없이 싸우는데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을 오히려 저우리양 선수가 붙여 끊으면서 반격을 가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예 지금 백과 흑이 엉켜 버렸죠. 일단 왼쪽은 잡힌 건가요? 이쪽 안에 거의 가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곳에 있는 백 4점이 문제죠. 이 백이 잡힌다면 백은 말이 안 되고요. 네. 단수 치는 것은 끊었을 때 뒤로 메우면 일단 수상전이 빠르긴 빠릅니다. 이것도 한 수는 확실히 빨라요.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여기서 큰 피해를 입고 나서 시작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이 단순하게 이 중앙에 있는 백 4점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좌우에 있는 어느 흑에게 좀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어야죠. 자, 중앙 쪽 굿자로 붙이면서 탈출을 해봅니다. 일단 백은 중앙 쪽 한 점 잡으면서 연결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단수 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일단 흑돌을 제압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백돌 타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라면 마음에 들진 않아요. 무엇보다 지금 백의 이쪽 약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뿌리째 끊어갑니다. 지금 여기를 틀어 막아서 이 좌측에 있는 흑돌을 다 제압을 한다고 해도 이 부근에 흑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흑이 두어서 다 집이 난다면 이건 백의 필패입니다. 느낌은 박정환 구단의 공격이 그렇게 잘 통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물론 아직까지 변수는 많습니다. 지금 네. 이쪽 부근의 흑집이 어디까지 경계선으로 그어질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공수에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좌귀 쪽에 흑 2점이 밀고 들어오는 그쪽도 조금 열려 있고요. 흑이 꽉 막아갔는데요. 약점이 있는데 막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쪽이 이제 말모가 아니라 막은 네. 이유를 말씀이신 거죠. 네. 이곳을 백이 노릴 때에는 흑이 여기 있는 것을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끊는 게 그렇게 강렬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나갈 때 이렇게 붙여서 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늦췄다가 나중에 나와 끊는 것을 백이 두기 좀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우르 양 선수는 타이트하게 조여갑니다. 크게 행마를 하고요. 흑도 계속 신경 쓰이죠. 이쪽을 나와 끊든 이쪽을 나와 끊든 어느 한쪽은 백이 끊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흑이 그냥 오.
이렇게까지 붙이는 수가 되나요? 느낌엔 좋은 수네요. 이 103점 쪽을 끊지를 못하면 흑은 당장 이쪽을 이제 지켜야 되는 형태였고요. 지킨다면 백은 이쪽 날일자, 이쪽 날일자 여러 가지 호점을 보는 수가 바로 이 두 칸이었는데 네. 어차피 지킬 거라면 이 세 점을 지키면서 잡는 게 흑의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흑이 이쪽을 건너 붙인 겁니다. 젖히면 이렇게 되젖혀서 끊으면 나가고 지금 이 두 점이 당장 뭐 축이나 장문은 안 되기 때문에 이 104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고도의 수익기를 필요로 하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일감으로는 크게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일단 흑도 석점만 잡는다면 마음은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가만히 치받아 갔습니다. 저 수는 일단 박정환 선수가 103점은 포기를 하는 거죠. 네. 103점을 포기하고 우측으로 돌파에 들어가면서 지금 흑 모양을 지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왠지 중앙에서의 공격이 더더욱 아쉬워지죠. 저우르양 구단이 타결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된다면 우변 쪽으로는 백도 이 약점을 노리면서 계속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지만 이 세 점이 제압당한 것이 좀 아프고요. 네. 중앙에 있는 원래는 백이 좀 노려야 할 흑돌이 백돌을 잡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괴로움입니다. 자,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네, 밀고 들어갑니다. 그쪽을 받기가 좀 껄끄러운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야죠. 지금 틀어 막을 수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네. 막으면 끊고 이쪽을 막아서 백이 다 잡혀버리죠. 네. 물러났고요. 저 우르이양 선수도 자체적으로 어떤 강력한 수를 통해서 뭐 크게 수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5점 정도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을 통해 최대한 이제 백의 집 모양을 좀 깎았습니다. 한 번 더 밀면 막을 수 있나요? 이쪽을요. 네. 막으면 끊었을 때 이곳을 넘고 잇고 이걸 봐야죠. 집어서 수를 조이면은 네, 수는 백이 빠르네요. 네. 그럼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빼도 잡아 있기 때문에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 이어두었습니다. 일단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지금 이쪽을 흑이 건드렸을 때에는 백이 손 뺄 수 없는 상황까지만 지금 딱 해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민다면 백이 이쪽 끊는다든지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 연결이 다 되니까요. 이제 백은 시간이 된다면 우상기 살리고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이제 우변 쪽이 문제죠. 우상을 네. 살리는 순간에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쪽에 있는 백돌은 뭐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뭐 이런 네. 급소를 맞든 아니면 흙이 아예 넓혀버리던 흙의 세력관 안에 가둬지게 되죠.
변 쪽의 돌을 돌보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흐름 자체로 본다면 저우루이양 선수가 약간 리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훅으로 패 모양을 만들고요. 우상 뒤쪽하고도 뭔가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연결되긴 쉽지 않죠. 네. 이곳에 호구에 돌이 있다고 해도 지금 붙이면 내려서서 연결이 되는 모양은 아니죠. 네, 지금 위쪽에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저우르양 선수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그 안일함이 있거든요. 유리할 때 특히 좀 방심하는 측면이 있는 선수라서 네. 좀 그런 쪽을 잘 파고 들어야겠습니다. 자, 붙여서 교환을 해 버린다면 우상귀 쪽 맛은 없어지는데요. 둘 다 살리긴 힘든가 보네요. 네, 지금 둘 다 살리기는 어려웠죠. 네. 지금 빠르게 이제 직계산 해보면 백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민다든지 해서 살았을 때 흑이 여기 손이 돌아오면 흑의 집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반상의 마지막 남은 큰 자리니까 박정환 선수도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 손이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를 잡는 게 급선무네요. 백이 귀에 사는 맛을 남기고 이 백도를 살리던 아니면 여기 끼어 있는 교환을 하고 좌변을 틀어막던 뭔가 그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집의 균형이 맞아 있고 백의 우측은 우측대로 좀 버텨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아, 뭔가 흔들어 가나요? 상변 쪽에 한 점을 늘어봅니다. 인공지능과 대국을 할 때 약간 인간과의 대결과 다른 점이 있다면이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요. 네. 많은 기사들이 대답을 했던 것이 인간 대 인간의 대결에서는 사실 이게 정수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모호한데 상대가 굉장히 껄끄러워할 것 같은 수를 둘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의 저 내려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내려 선수가 이렇게 받으면 끼어 이었을 때 득이죠. 어차피 이곳 끼어 있는 것은 귀의 맛을 없애면서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늘면 흑은 당연히 이쪽을 막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를 가든 끊는 것을 활용하든 어떤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 선수가 받아주면 득인데 뭐 흑이 아예 그냥 크게 덮어씌운다든지 뭔가 좀 서로 모르는 서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런 수를 인공지능은 잘 받아요. 아, 잘 받는다고요? 네. 인간이라면 굉장히 아. 껄끄러워할 것 같은데 그냥 인공지능은 심리적인 것이 없고 그냥 좋은 수 아니면 나쁜 수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 그 껄끄러운 수에 대한 껄끄러움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저런 수 당하면은 일단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초일류 기사들도 실전에서 그런 수를 많이 둡니다. 이것이 100점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상대가 굉장히 껄끄러워할 만한 그런 느낌의 수를 많이 구사하거든요. 일부러 두는 네, 어떤 직관적인 차원인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수가 인공지능에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박정환 구단의 의도대로는 진행이 되었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선에 내려선 것은 앞서 이제 제가 그냥 끼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보다 득이죠. 네. 바깥쪽으로 활용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빼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곳을 밀거나 뭐 호구 친다든지 지키고 있다가는 여기를 밀림 당하는 순간 집으로 필패입니다. 네. 일단 거기는 네, 버텨야 합니다. 네, 역시 버팁니다. 박정환 구단.
오늘 저우르양 구단이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펼쳤는데 박정환 구단의 공격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뭐 바둑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상 쪽에서의 어떤 수법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저곳에서의 베개 형태에 어떤 정리가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뭔가 버텨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몇 번 버티다 보면 또 균형이 맞는 게 바둑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이쪽에서는 사실 좀 장시간 연구를 해야 백의 공격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눈에 들어오는 박정환 구단의 어떤 아쉬웠던 수는 역시 이 붙이는 수. 결과적으로는 붙이고 나서 귀에 살려는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백이 먼저 둠에도 지금 포기를 했죠. 상당히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44번째 수네요. 좌변 쪽을 버텼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개가가 될지 보겠습니다. 흑도 뭐 쉽게 해주진 않겠죠. 지금 공격하면서 뭐 이런 급소만 찔러 들어가도 흑집도 좀 불어나면서 백도를 계속 공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으로 뭔가 가긴 갈 텐데 한번 당장의 확정가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찔러 들어가죠. 들어옵니다. 뭐 이곳에 공격을 하다가 흑이 역으로 이런 자리를 갈 확률도 있습니다만 네. 계산상으로는 이런 곳이 다 이제 백의 권리죠. 선수가 되는 자리고 이쪽도 뭔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이으면 다음에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선수가 될 것 같고요. 흑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흑이 한 100집 정도 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백집은 한 90집 정도? 네, 아직은 더 추격을 해야 합니다. 네. 큰 자리 갑니다. 지금 여기 손 뺐죠?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저의 계산상으로도 여기를 계속 받아주다가는 이 바둑을 이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도림에는 뭐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바깥쪽으로 뭔가 연결을 꾀하는 것과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은 좀 버티고 싶습니다. 붙여놓기만 하고 손을 뺐는데요. 어차피 이곳은 백의 권리죠. 받지 않으면 여기를 붙여서 흑이 안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흑도 받아야 되고요. 네.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뒷맛을 노리기 위해 지금 호구까지 친 겁니다. 어차피 이어도 선수고 호구도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찝어서 받으면 뭐 이쪽 젖히는 수라든지 뭔가를 더 노리기 위해 지금 호구를 쳤습니다. 그만큼 형세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빈담각으로 꼬부려서 받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친수도 선수가 되나요? 조르양 선수가 이 아래쪽 젖히는 걸 약간 방비하기 위해 뒤로 받았는데요. 이제는 반대쪽을 젖혔죠. 네. 이수를 손을 뺀다면 이쪽을 밀고 들어갔을 때 흑이 곤란합니다. 단수를 치면 이번엔 이쪽에서 단수를 치고 꽉 이어버려서 다음에 다시 이쪽을 먹여쳐 들어가면 잡혔죠. 그렇네요. 네, 역시 응수를 했습니다. 받아두었고요.
백도 끊기는 약점이 있긴 한데요. 이쪽에 끊어지긴 합니다만 네. 어차피 끊을 때 나중에 이쪽을 받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를 두는 수가 물론 끝내기로 자체로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선은 이쪽 혹은 뭐 이쪽 느는 수 아직은 더 큰 자리를 가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남은 곳은 우변 쪽, 우상 쪽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